진해역 마지막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진해역 마지막은 진해역에서 오지 않는 기차를 기다리며 다양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진해마을 라디오에 방문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는 이곳은 진해역 스튜디오고요. 창원시 진해에서 진행하는 마을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행자 선아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실 분들을 소개합니다. 네, 진해마을 라디오 재진권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봉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박현수입니다. 네, 어느새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짧게 근황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예, 요즘 우리 진해 마을 라디오가 좀 장소가 협소해가지고 네. 많은 우리 일행들이 조금 힘들고 있는데 오늘도 참 지휘부가 참 노력을 많이 하는 걸 보니까 비록 참석은 못했지만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진해마을 라디오가 변창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시 후에 계속 들려보도록 하고요. 현수 선생님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그냥 평소하고 다른 바 없이 그냥 바쁘게 하루하루 그냥 아이들하고 집에서 조용히 보냈습니다. 네. 봉지 선생님은요? 저는 뭐 거의 백수다시피 하니까 뭐 하루가 아니고 뭐 한 달 내 생활이 패턴에 변화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저는. 똑같이 이제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셨던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재진권 선생님이 짧게 말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진해마을 라디오에 대한 소식을 한 가지 이야기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이 진해역 스튜디오가 외부 리모델링에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사실 진해마을 라디오 팬이라면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진해역은 2005년에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무배치 간이역입니다. 진해역 보수를 위해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 보수 정비 사업을 받아서 지붕과 창문 등 외벽을 보수 정리할 계획인데요. 아마 기사를 통해서 접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원래 5월 14일 수요일부터 공사가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사실 진해마을 라디오는 이 보수 공사가 언제 시작된다는지 관련된 정보를 아예 공유를 받지 못했고 이 갑작스러운 공사 이야기로 사실 이 방송도 못할 뻔했었죠. 그래서 사실 저희 진해역이 외부 공사를 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월요일날 갑자기 수요일부터 공사를 하니까 이사를 가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물어보니까 다행히 물어봤고요. 다행히 오늘 오전 5월 18일 날 시문화유산 육성과랑 도시재생과랑 미팅을 했습니다. 다행히 시공사랑 같이 미팅을 통해서 진해역 이사하는 게 잠깐 홀딩이 됐었는데요. 저희들은 진해역 옆에 있는 관광 안내소로 이사 가기로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저희 23년 겨울에도 진해역 내부 리모델링으로 벚꽃마루에 가서도 계속 방송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 관광 안내소로 가서도 계속 방송을 할 예정이니까 사실 또 이 진해역과는 또 모습이 다르겠죠. 이 매번 바뀌는 이 스튜디오에 놀라지 마시고요. 아마 6월부터는 새로운 장소에서 다른 프로그램들과 함께 인사드릴 것 같습니다. 공사는 10월 말까지 진행된다고 하니까 또 10월까지는 저희 또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진해역 마지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부 수다 마지막에서는 가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사실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어버이날, 어린이날, 스승의 날까지 행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이 며칠이죠? 5월 19일 아닌가요? 5월 19일입니다. 그럼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요건 장난. 스승 날은 지났고 네. 무슨 날일까요? 어제는 5.18일 5.18 각주 사태 나. 오늘 맞습니다가 스승의 날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스승의 날은 아니고요. 5월 19일 셋째 주 월요일이죠. 셋째 주 월요일은 성년의 날입니다. 성년이 된 지 너무 오래되셔가지고 기억이 안 나시죠? 예, 네. 그렇네요. 네. 맞다. 네, 맞다. 네네네. 성년의 날인데요. 네네. 사실 이렇게 뭐 성년의 날도 그렇지만은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요즘에는 굉장한 다양한 가족들이 늘고 있는데요. 비혼 인구도 늘고 있고 친구랑 살거나 아니면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커플이나 아니면 1인 가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3년 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 비중이 33.6%로 2010년도에 비해 17.8포인트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보면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을 동의한다가 47.4%로 이제 독신 가정도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사실 옛날에는 이혼은 절대 하면 안 돼. 같이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혼이나 재혼에 동의한다는 몇 프로로 보일까요? 한 3-40% 정도 뭐 3-40% 봉식 선생님은 다른 분들은요? 20 내지 30%요. 20에서 30%. 마지막으로 현수 선생님은요? 20, 30%, 40% 갔으니까 저는 50% 하겠습니다. 50%. 전부 찍기로. 네. 그 이혼이나 재혼에 동의한다는 47.2%. 와. 20% 30%보다 훨씬 넘고 거의 50% 맞추셨죠. 그래서 이혼에 대해서도 많이 하는 걸로 보이고 또 황혼 이혼도 많잖아요. 네. 졸업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부모가 따로 떨어져 사는 것을 동의한다 역시 31.9%로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결혼하지 않고 남녀가 함께 산다는 것에 동의한다 역시 39.1%로 거의 40%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이 자녀를 입양하는 거에 동의한다는 몇 프로 정도 될까요? 그것도 뭐 한 3-40% 되겠네. 한 60%될 것 같습니다. 60%요, 정말요? 예. 어느 신문에 보니까 네. 50에서 60% 정도 가깝게 된다고 내가 오.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오, 현수 선생님은요? 자,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이 자녀를 입양하는 거에 동의한다. 라는 질문입니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개인의 생각이고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몇 프로 정도 될까요? 한 30% 정도 될까요? 30%? 네네네. 60% 얘기하셨죠. 근데 이런 케이스를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나요? 뭔 소리?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이 자녀를 입양한다. 내 주위에는 없어요 그런 사람. 가끔 매스컴에서 그건 들어보고 봤는데 보지는 못했습니다. 보셨나요? 저도 뭐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했는데 보통 보면은 뉴스나 그런 데 보면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그런 거 보면은 좀 어느 정도 또 이제 그런 그 뉴스 같은 것도 보고 하다 보면은 좀 어느 정도 좀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했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네네. 미혼인 채로 애를 낳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는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이 입양을 하는 거죠. 낳는 게 아니라. 네네네네. 60%로 가실 건가요? 예. 이거는 20%로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런 케이스를 본 적은 없는데 저도 네, 결혼은 배우자는 잘 모르겠지만은 자녀를 한번 그래도 입양해가지고 하고 싶다는 마음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가족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가 많이 달라진 걸로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무조건 결혼해야 되고 입양은 무슨 내 자식은 내가 낳아야지 약간 이런 인식이 많지 않았나요? 그 옛날에는 이제 그 고아라면 좀 불쌍해가지고 입양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내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진해 희망원 가니까 요즘에는 애들이 굉장히 밝고 또 무조건 뭐 피아노나 뭐
악기라든지 다른 뭐 자격증이라든지 그래서 약간 의무는 아닌데 그 굉장히 자유스러운 분위기로 하고 그래서 애들이 인상도 밝고 뭐 그런 거 보니까 저끼리도 잘 어울리고 하는 거 보니까 굳이 막 애들이 불쌍해서 입양한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해도 요즘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애들이 만 18세가 넘으면 이제 나와야 되니까 그게 나라에서 지원금이 좀 작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약간 더 나라에서 좀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다고 생각됩니다. 네, 다양하게 이제 가족이라든지 요즘 또 출산율이나 이런 게 출생률이 많이 낮아지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어린애들 케어하는 거나 이런 쪽에서 많이 보호하고 성장받을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이 필요한 것 같고요. 사실 이 2023년 가족 실태조사는 여성가족부에서 이제 실시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실태조사도 실태조사지만은 이 가족의 의미가 많이 확장되었다고 느낀 게 셋이서 집 짓고 삽니다만이라는 책을 읽고 나서인데요. 저자인 우엉, 부추, 돌김이 공동 명의로 땅을 사고 집을 지어가는 가정을 담은 책입니다. 대출 공동체가 되어서 새로운 가족 형태를 보여줬는데요. 두 명은 이제 그 친구와 부부가 이제 같이 세 명에서 이 대출을 같이 받고 생활 공동체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이 2020년에 발간되었으니까 벌써 5년 전이더라고요. 그리고 그와 비슷하게 2019년에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라는 책을 통해서도 결혼이 아닌 어떤 형태의 가정을 꾸릴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책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가족과 다양한 새로운 형태의 가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옛날에는 결혼이 필수인 것 같았는데 요즘은 또 그렇지도 않은 걸 보면은 참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렇게 제가 가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어떠신가요? 내 친구가 네. 결혼해갖고 이제 손자도 있는데 그 부러워서 이제 안 물어보면 그 아파트에 이제 애들 데리고 올 때는 참 좋다네. 근데 애들이 아파트에서 뛰댕기고 막 감 지르고 하니까 아래층에서 이제 위층에서 뭘 할까 싶어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빨리 갔으면 하는 마음도 있다는데 나는 애들이 뭐 아직 뭐 결혼할 생각도 없고 뭐 이래 있을게 뭐 나는 뭐 전혀 가족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또 모친은 90세인데 지금 병원비가 많이 들고 있고 나는 나이가 들어도 전혀 자식들한테 뭐 단돈 10원도 뭐 그는 기대도 안 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어차피 또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뭐 그나마 내 혼자 생활할 수 있는 연금은 뭐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만족하고 삽니다 그냥. 네, 가족의 이야기를 다양한 형태의 가족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봉식 선생님의 가족의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예, 근데 또 저한테 이렇게 들으니까 그런 케이스도 있구나 그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그래서 맞습니다. 네, 좋아요. 우리 같이 서로 알아가 봐요. 네. 네, 좋아요. 네, 여러분은 지금 진해역 스튜디오에서 진행하는 진해역 마지방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2부 창원 사랑방입니다. 2부 창원 사랑방에는 지역의 행사나 지역 명소를 다녀온 후기를 나눕니다. 현수 선생님, 오늘은 어디로 가셨다 오셨나요? 주말에 아이들하고 진해루에 갔다 왔습니다. 오, 진해로는 이제 평소에 한 번씩 가는 곳이었는데요. 네네. 거기에서 또 어떤 일이 있으셨죠? 진해루에 가서 이제 아이들을 진해루 가니까 저기 공원에서 이제 공연장에서 그 밴드 공연 네. 같은 거 하고 있었고 또 이제 그 놀이터에는 아이들이 잘 놀고 있고 그런데 저는
어제 날씨도 참 좋고 토요일 날 날씨도 좋고 또 갯벌이 많이 깨끗하게 드러나 있어서 아이들하고 갯벌 체험 내려갔다 왔습니다. 저도 진해로 가가지고 버스킹을 본다거나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애들은 많이 봤거든요. 근데 갯벌 체험을 할 수 있나요? 이 날씨를 보고 일단 물이 빠지는 데를 잘 확인하고 가시면은 오히려 좀 원활하게 하실 수 있고 또 갯벌이 좀 드러났을 때는 누구나 내려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갯벌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 봤어요. 저 진해로 지나가다가 그 해군 오빠들께서 거기서 훈련 받고 있는 거 봤거든요. 뻘 빠졌을 때. 처음 듣습니다. 그 내가 진해로 옆에 보면 그 썰물 때 물 빠지면 겨울에도 그 맨발 체험해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도 맨발로 의자에 앉아가지고도 몇십 분씩 계시는 분도 있고 계속 그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있고 나는 뭐 여름이면 몰라도 그 추운 겨울에 과연 그 사람이 걸어갖고 더 건강해지겠나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오, 그렇군요. 저 맨발 체험은 몰랐는데 한번 가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진해 숲, 진해 장복산 치유의 숲 알고 있습니까? 네네. 가봤습니까? 아니요, 전 안 가봤어요. 그 거기 체험장도 있다 입니까? 치유숲 가보면 휴일 되면 거기 주차 구역이 잘 없습니다. 창원수도 오고 마산수도 오고 심지어 저 대구에서 관광버스로 많이 옵니다. 저는 매일 아침에 우리 애 엄마하고 치유의 숲에 가서 맨발로 거기 한 왕복이 한 4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 한번 돌고 오면 그는 머리도 개운해지고 소화도 잘 되고 참 좋습니다. 시간 있으면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재진건 선생님이 그렇게 건강하신 건가요? 맞습니다. 이렇게 맨발 얘기를 하면서 또 이제 치유의 숲까지 이제 이야기를 이어가 봤는데요. 또 현수 선생님? 네. 네, 더 소개를 해주실까요? 저는 이번에 가서 이제 아이들하고 놀면서 또 그 진해루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이제 생각해보고 또 이제 진해루 역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는 그런 좀 시간도 가졌었는데요. 보니까 진해루는 그거 누구나 찾기 좋고 즐기기 좋은 장소지만 그 사실 아픈 역사와 의미 깊은 이야기가 함께하는 장소인데 혹시 아시는가요? 아픈 역사가 있나요, 진해로에? 근데 그런 이야기를 알고 또 찾으면 또 이제 새롭게 보이죠. 새롭게 보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그 진해루의 이름은 그 바다를 지킨다 그런 의미의 진해라는 이름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예전 조선 시대에는 이곳에 해안을 감시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한 누각이 있었는데요. 지금처럼 바다 위에 떠 있는 모습은 아니었지만 지역의 중심이자 상징적인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1905년 일본의 을사능력을 강제로 체결하고 조선은 외교권을 빼앗겼는데요. 일본은 한반도의 군사 요충지를 찾기 시작했는데 그때 눈에 딱 들어온 것이 바로 진해만입니다.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고 수심이 깊으며 군함이 숨기에 안성맞춤인 천의 항구였지요. 1908년 일본은 이곳에 대규모 군사 기지를 건설하기 시작하였는데요. 바다를 바라보며 마을을 지켜보던 누각도 진해루도 일본 해군 기지의 확장으로 철거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그 누각은 오랫동안 우리 진해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는데요. 그렇게 한 세기가 지나고 나서 진해 사람들은 그때 그 진해루를 다시 되살려야겠다는 마음을 품었고 과거의 아픔을 딛고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되찾기 위한 작은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현대의 진해루는 진해 앞바다에 떠있는 해상 누각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비록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복원한 것은 아니지만 진해 사람들의 마음과 기억 그리고 자부심을 담은 좋은 공간입니다.
맞아요. 아, 요즘에 진해로 가면은 그 새로운 시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 진해로 거북섬 놀이터 쪽에서 진해로를 바라볼 때 이제 디지털 미디어 아트처럼 이제 빔을 쏘가지고 영상 같은 것도 돌아가는 것 같고 또 그 거북선인가요? 네네네. 맞죠. 그것도 불빛이 반짝반짝거리잖아요. 네. 되게 미디어 아트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진해로에서. 예, 그 저녁에 파사이드 그렇게 한 번씩 위에 그 진해루 쪽으로 불빛을 쏘아주면은 참 저도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한 번씩 보면은 참 그 힐링도 되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너무 멋있더라고요. 파사이드 쏘아주니까. 그 내나 진해로 앞에 그 대죽도에 거북선 모형 해놨는 거기 위에 올라가면 옛날에 훈련 받다가 그 돌아가신 그 해군들 위령탑이 거기 있습니다. 네. 아. 그 섬도 내나 그 국방부 땅이거든요. 저기 진해 내수면 양어장 한번 가봤습니까? 아, 그 양어장 이야기는 다음에 들어도 될까요? 우리 진해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 예. 진해로 너무 앞서갔네요. 양어장은 예전에 얘기를 한번 했었죠. 저희 1화에서. 그러면 예. 하고 진해로 관련된 추억이나 이런 게 있나요, 재진건 선생님? 거기는 과거 내가 군 생활할 때 저 부대에서 퇴근할 때 우리가 조그만 배를 타고 나오는데 그 공사하는 그 광경을 봤습니다. 그 많은 그 인부들이 커다란 그 바위를 가지고 그 죽을 쌓을 때 그것을 봤을 때 저기 과연 참 오래 가겠다 그래 느꼈는데 그 공사가 완료돼 가지고 진해루라는 그 건물이 들었었더라고요. 여름 되면 시원하고 겨울에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운동도 하고 자전거를 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진해루가 아직까지 참 많은 사람을 수용하는 것을 보니까 좋습니다. 아, 맞아요. 그 진해로는 특히 이제 밤에 여름 밤에 가서 이제 즐기는 그게 또 재밌더라고요. 약간 그 한강라면이라고 하죠. 옆에 편의점에서 그 봉지 라면을 이렇게 끓여 가지고 먹는 것도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번씩 가는데요. 좋습니다. 오늘 진해로 관련해서 마무리 한번 부탁드릴까요? 나도 진해로 한 1분 이야기할까요? 네. 네. 제가 속천의 평화 그린파크 맨션이라고 아파트에 살았어요. 웅동 소방서와 요원 소방서를 다닐 때 자전거를 타고 속천에서 웅동까지 자전거를 타고 그 출퇴근을 했거든요. 그래 한 번은 가는데 그게 아직 포장이 안 됐는데 이 차들하고 사람들이 자꾸 땡기서 하니까 못 땡기고로 그 이동 로타리 그쪽에 그 중국집도 있고 그 뭐 그 커피숍도 있는데 네. 거기 옆에 하천이 있거든요. 하천거를 포크레인이 사람 못 댕기로 파놨는 거라. 그걸 자전거로 왔다가 가다가 캘브 못 해갖고 집에 돌아와갖고 자전거 놔두고 차 타고 간 기억이 있습니다. 아, 저는 기억도 나지 않은 20년 정도 됐습니다. 저 뚝건설과 그런 포크레인의 비하인드를 또 알 수 있게 되었네요. 저도 옛날에는 거기 그 해군 그 군부대 있는데 뭐 한다고 저를 파 뒤집어하고 저러나 싶었는데 그래도 이제 진해로하고 해변 그 산책로하고 그렇게 잘 꾸며놓으니까 방파제하고 꾸며놓으니까 그 진해 시민들이 그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기도 좋고 또 아이들도 그 평일에도 많이 놀거든요. 그 동네 경화동하고 저쪽에 그쪽에 그 네네. 여자동 저쪽에 하고 해가지고 많이 놀러 나오고 아이들도 잘 놀고 하는 거 보니까 참 그거 너무 잘했다 싶고 이제 진해 시민들이 이렇게 좋은 일의 공간이 있다는 게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아요. 이제 코너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그 주말 내 아이들하고 이제 그게 진해루에서 즐거운 시간 보냈는데요. 그게 그 진해루의 그런 역사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또 이제 그런 진해루가 이제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세대 아니로 그 다음 세대에도 좋은 기억으로 남음과 동시에 또 우리 진해 시민들한테 그 편안한 휴식 공간으로 그 잘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간 장소에 대해서 역사를 알면서 좀 더 깊이 있게 아이들이 알아가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진해영 마지방의 3부 라디오 쪽 탐방입니다. 3부 라디오 쪽 탐방은 진해 원도심에서 오래 살아온 이들이 진해 구석구석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은 어디에서 이야기를 들려주실까요? 봉식 선생님? 오늘은 남은 노타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봉식 선생님의 남원 로타리에 대해서 듣기 전에 진권 선생님이 준비한 거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남은 노타리 이게 네. 진해 땅 이름을 내가 찾아보니까 1955년경 경남 로타리 다시 찍어요. 네, 다시 삭제. 삭제. 네, 삭제했다고 치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은 노타리 이것은 1955년경 노타리 주변에 진해 시청을 시정을 새로운 행정동으로 확정되었고 그 노타리 주변에 신흥동, 동상동, 또 도천동, 송죽동, 비봉동 이런 동이 들어선 것을 갖다가 시청에서 아마 그 당시에 많은 그 노를 기울여 가지고 그 남은 노타리를 저렇게 세우는 것 같습니다. 뭐 큰 내용은 잘 모르고 이 이상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 땅 이름을 보고 이제 해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진해 땅 이름에서 이제 출처를 가져와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다음 봉식 선생님 어떤 이야기가 있나요? 남은 노타리가 이제 내 어렸을 때는 그 이제 북은 노타리가 그거 저 북십, 중은 노타리가 중십, 남은 노타리가 남십이라고 일본인들이 이름을 지었었거든요. 그렇고 내 어릴 때는 그게 구남의 닻이 이렇게 모로 누가 십자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갖고 그 우리 어릴 때는 그 닷이 굉장히 커요. 구남 닷이. 그걸 굉장히 커서 많이 놀았는데 일제 시대 때는 그게 이제 뭐가 있은지는 뭐 나무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제 시대 때는 잘 모르겠고 옛날에 북은 노타리에 그 일제 시대 때 도고해 하찌로 비석이 있었고 이제 해방되고 나서 백번 김구 선생님이 이제 손은일 제독의 이제 아버지하고 친구고 같이 독립운동도 하고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손은일 제독이 그 해군 창설 기념식에 참석해달라고 이제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1945년 11월 10일 해방백단이라고 해가지고 해군을 창설했는데 이것이 이제 해군 창설일로 지금 돼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구 선생님이 이거 전국 순시 중에 진해를 제일 먼저 순시온 곳이 진해입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 하나 써도록 했는데 그 김구 선생님이 그 내가 서울 가서 써줄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1946년도에 이제 서해 의영동 맹상초목지라는 글을 써서 이 진해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그 손은일 제독이 하강암에 생겨가지고 북은 노타리에 이제 세워놨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걸 보고 둘이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그래 진해 사람들은 아직도 김구를 사랑하나 이러니까 이제 해군 대령이 그걸 뭐 좀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랬는지 그거를 빼가지고 진해역 요 옆에 요 지금 쉼터역에다 갖다 버려놨습니다. 그래 이제 동네 노인들이 이걸 보고 이걸 이렇게 해나가 되겠냐고 해가지고 진해에서 좀 그나마 최고 유지가 그때 김덕호 병원의 원장님이었습니다. 그 원장님이 사비를 들여가지고 남은 노타리에 있던 앵커를 치우고 해군하고 이제 협조를 했겠지. 치우고 거기다가 지금 현재 비석이 세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덕호 배원장님은 김구 선생님하고 친척 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그래 사비를 들여가고 했지 않냐 생각이 되고 남은 노타리에는 이 서해영동 맹상초목지라는 그런 이수신 장군님이 한산해전에서 대성을 하고 돌아오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장군님한테 그 장군님이 한산해전을 갔을 때 맨날 며칠을 이 뒤산에서 종치는 소리와 북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니까 이수신 장군님이 그 자리에서 서해의영동 맹산초목지라는 그 시를 썼습니다. 그 이 뜻이 바다의 맹시하니 물고기와 용이 감동하고 산의 맹시하니 초목돌이 알아주는구나 이는 뜻이에요. 그 김구 선생님이 이 글에 반해가지고 이 글을 좀 자주 어디 가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 내 생각에는 우리 큰 절에 가면 대부분 그거 1층에는 종이 있고 누각에 2층에 북이 있거든요. 그 진해 여기 그 성사가도 그 있어요. 큰 절에. 그래서 거기에서 그 절에서 친 게 아닌가 하고 내 혼자 생각합니다. 그래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에 있던 최초의 삼도 수군 통제행이 있던 그 자리, 그 산 이름이 지금도 종고산입니다. 그 세종자에 북고자를 써갖고 지금도 이름이 그 종고산으로 예수에 가보니까 그대로 돼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는 좀 준비를 많이 안 해왔는데 그 김구 선생님이 호가 백범입니다. 네.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백범 뜻. 예, 맞아요. 그렇게 백범 뜻을 내가 한 100명 이상한테 물어봤는데 아시는 분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 백범 어떤 사람들은 흰 호랑이 아니가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백정 백자에 범부중생 범자 백정에 이렇게 아주 미천한 사람도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언젠가는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고 자기 스스로 낮춰가지고 백범 김구라고 이런 행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 가지씩 이렇게 알면 재밌고 옛날에 일제시대 때는 남은 노타리 주변이 좀 그 군부대 안에 납품하던 상업인들이 많이 살아갔고 그 동네가 좀 부유한 사람이 많았어요. 그 식당에도 옛날 백원장이 살아고 있고 그 지금 교회 로타리 앞에 교회 그 자리가 그 진해여고 교장 사택이고 진해여고 옛날에 일제시대 때도 양궁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양궁장도 있었고 그 옆에 내 친구들 집들이 다 100평이 넘었어요. 이 북은 노타리 밑으로 해갖고 그 중원 노타리까지는 그렇게 가정집이 크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군부대 가면 그 안에 가면 이제 그 영관급들 집들이 그 지하에 이 벤소라지에 화장실 밑에 보면 방공호가 있었는데 거기에도 남은 노타리 주변에 상업지 거기에 사람들도 다 거기 있어가지고 가정집에 보통 방이 5개에서 10개씩 있었어요. 그 친구들하고 왜 우리 집 가서 술래잡기 할래 하면 그 친구 집 가서 술래잡기 하면 못 찾는 거라 뭐 방이 뭐 10개씩 되고 막 그 지하에 방공호 있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어릴 때 그런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덕분에 또 진해의 추억과 남원 로타리에 대해서 알 수 있었고요. 사실 이 진해마을 라디오를 오래 들으셨다면 우리 진해 중원 로타리, 남원 로타리 얘기는 많이 언급이 됐죠. 사실은 그래서 옛날에 뭐 제2조화 방송이라든지 그런 방송들을 통해서도 이미 들었는데 싶으신 이 파트도 있을 거예요. 또 그때와 다르게 다른 이야기로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진해영 마지막 혹시 까먹으셨거나 혹시 제2조화 안 보셨던 분은 이 진해영 마지막을 통해서 또 새롭게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제 그 진해 역사가나 진해 항토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기록을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내 어릴 때 시절에 그 체험을 통해 가지고 아까 우리 재진건 선생님이 한 이야기도 도천동 무슨 비봉동 사건 이제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일본인들이 이제 이름을 그래 많이 지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 진해역부터 중원 로타리까지를 귤토행이라고 했어요.
일본인들이 귤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귤통이라고. 옆에가 탑산 입구 옆에 보면 그 우체국하고 전화국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통신동이라고 했어요. 일본인들에게 맞춰가지고 이름을 다 지었습니다. 네. 그리고 해방되고 나서 이제 이름이 많이 바뀌는데 지금도 통신동입니다. 여기. 네. 네, 좋습니다. 더 덧붙일 말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아까 재진근 선생님이 숲 체험 이야기하는데 진해가 전국에서 이래 산 비율에 비해서 가장 편백나무가 많은 곳이 진해랍니다. 그래서 그렇죠. 숲 체험하기가 가장 좋은 데입니다. 그런 얘기는 또 다음 시간에 이제 짧게 에피소드를 모아서 해주고요. 자, 오늘은 3부 라디오 쪼탕방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죠? 그렇게 나무 노타리 저기에 대해서 뭐 나무 노타리와 주변에 대해서 그리고 덧붙여서 뭐 김구 선생님 비서까지 지나가다가 한 보이소 보면 그 글하고 그 다쓰지 또 김구 선생님이 그 탑산에 가면 자기 그 서해응도 매상초목지라는 글이 필지가 있는데 그거를 이 귀하다고 그래서 지금 저 시청 다시 보관소로 옮겼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가보면 글이 이래 떨려가 있어요. 글 쓰는 게 그게 왜냐면 그 독립운동할 때 이 총알을 맞아가지고 이 손이 뜨는 거라. 그래서 자기가 농담으로 내 글씨는 총알체라고 이름을 짓겠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라면 노탈이랑 그 주변 마지막 총알체까지 아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기 지금 현수 선생님 위에 여기 계속 마크가 떠져 있죠. 그 어떤 건지 아시나요? 글을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시민의 목소리 제3미디어 정책으로 응답하라 라는 이제 멘트가 있죠. 네네. 맞죠? 네. 시민의 네. 목소리 제3미디어 정책으로 응답하라. 네, 맞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전국 마을 공동체 미디어 연대에서 마을 공동체 미디어 정책 제안을 위해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1미디어는 공영방송이고요. 제2미디어는 민영방송. 네, 맞아요. 상업방송, 민영방송인데요. 제3미디어는 어떤 걸까요? 이는 그 공동체 방송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시민들이 제작하는 마을 공동체 미디어를 말하는데요. 사실 창원시도 그렇고 각 지자체마다 이 마을 미디어에 대한 조례 제정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지원 정책이 부재한 실정입니다.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이 미디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제3미디어 정책을 제안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진해마을 라디오에서도 이렇게 로고를 띄우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목소리 제3미디어 정책으로 응답하라 캠페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창원시 진해역 스튜디오와 관련된 진해역 이야기부터 가족과 남원 로타리 진해로 이야기까지 고루고루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다들 어떠셨나요, 오늘 방송? 유익한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나는 이제 뭐 할 말이 많은데 시간이 짧다 보니까 너무 못해가지고 좀 뭐 이 앞에도 계속 그랬고 장산도 그렇고 막 하는 것마다 사실 한 100분의 1도 이야기를 못 하고 있을게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네, 짧은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는 마음 감사하고 이제 압축적으로 이제 다다다다다 더 오래 그 100분의 1이 다 100으로 풀 때까지 우리 방송을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10년에도 다 못합니다. 나는 이야기를. 이 진해역 마지막과 라디오 쪽탐방은 10년 바라보고 진행을 하는 걸로. 네, 좋습니다. 현수 선생님은요? 저는 오늘 그 가족 이야기도 나오고 또 이제 진해 이야기 많이 나와서 저는 참 재미있었고 좋았습니다. 네, 저도 이제 현수 선생님의 그 갯벌 체험을 들으면서 한번 그곳으로 데이트를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진해역 마지막에 오신 여러분, 오늘도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창원시 진해에서 진행하는 마을 공동체 라디오의 진해역 마지막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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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들리지?